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42일 만에 코로나19 60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서울의 보건소에서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를 받은 A씨가 제주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어제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A씨를 제주대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해 치료하는 한편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일부터 제주 시내 음식점과 편의점 등 모두 7곳을 방문했으며 해당 시설의 접촉자가 모두 파악돼 장소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9월 23일 이후 42일 만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정보 공개 지침 변경에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를 다녀간 관광객이 다른 지방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동선은 접촉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방역당국이 판단해 공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하루 수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제주를 다녀간 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 정보 공개에 대한 지역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는 잦은 태풍에 피해가 잇따르는 등 재난재해가 다른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각종 재난재해 유형을 직접 체험하고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항공기안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의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승객들은 천장에서 떨어진 비상용 산소 마스크를 서둘러 착용합니다. 비행기가 바다에 내리자 승객들은 구명동해를 착용하고 탈출을 준비합니다. 항공기 사고 대처 요령을 배우는 가상의 체험실입니다. 딱 땡기니까 한 번에 탁 부풀려가지고 그건 몰랐었거든요. 아 이게 진짜 현장 경험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 슈퍼 태풍급 강한 바람에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듭니다. 온 집안이 심하게 흔들리는 규모 7의 강진은 실제가 아닌 실험이지만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곳은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똑같이 재현해 대처 요령부터 대피 과정까지 모든 상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60억 원을 합쳐 예산 256억 원을 들여 완공된 제주안전체험관.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축 면적 5,000제곱미터 규모로 태풍 등 자연재해와 교통, 화재 등을 주제로 10개 체험구역이 갖춰졌습니다. 각 주제별로 체험 프로그램 21개가 진행되고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한 복합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하루 최대 교육 인원은 320명으로 교육은 예약제를 통해 무료로 운영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각종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응하고 또 재난재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행동요령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 도민이 1인 1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처음 문을 연 안전체험관.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체험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현 제주공항 확충안에 대한 심층 토론회 이후 도민 여론을 어떻게 수렴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도의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횟수와 표본 가중치, 설문 문항 등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두 단계로 나눠 도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주도에 제안했습니다. 여론조사와 수기형 공론조사, 주민투표 가운데 어떤 방식이 적정한지를 우선 조사하고 여기서 선택된 방식대로 도민 의견을 묻자는 겁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차례만 실시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주민투표는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고 수기형 공론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대상이나 내용에 대한 사항을 도의회에 건의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 방식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의 하나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 제안을 놓고 비공개 간담회를 연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도 여론조사 방안에 긍정적입니다. 다만 여론조사 대상의 일정 비율을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에게 할당하자는, 즉 가중치를 주자는 조건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하면 객관성을 띨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정의 가중치를 준다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좀 왜곡이 되어버린다면은. 제주도와 의회는 여론조사로 가닥이 잡힌 만큼 여론조사 횟수와 대상 지역, 설문 문항 등 쟁점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실무진을 꾸려 세부 논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양측은 또 올해 안에 도민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을 놓고 5년 동안 이어진 도민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내년도 교육협력 사업을 놓고 제주도와 교육청이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제주도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혀 예산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제주도 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40억 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고교 무상교육비와 관련한 제주도의 분담률은 12%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30억 원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9월부터 진행돼 온 교육청과의 예산 협의가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도가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이 정도 한 30억 정도 되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교육청의 재정 압박으로 적용할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이에 제주도는 2018년부터 도세 전출금 비율을 5%로 높여 교육청에 연간 170억 원을 더 이전하고 있는 만큼 이 전출금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재정이 2018년에 우리 전출금 삼행시켜 주고 아니 우리는 지금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도 없는데 무슨 돈을 다시 더 주느냐.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 협의가 결렬되면서 이달 초 예정됐던 교육행정협의회도 무산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1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제주도와의 예산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일부 횟집에서 손님을 상대로 저울의 무게를 속이는 소위 저울치기라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울산의 북구 정자항의 일부 횟집에서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되자 상인들이 직접 나서 자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 정인곤 기자입니다. 북구 정자항의 한 가게, 바구니에 담은 킹크랩 무게를 이상하게 생각한 손님이 무게를 다시 물어보자 급하게 바구니에 물을 버리는 상인. 바구니 무게라며 200g을 빼는데 손님이 800g이지 않냐고 묻자 황급히 저울에 무게를 조정합니다. 26만 원. 근데 왜 200g만 빼요? 요 바구니 무게. 바구니 800g 나가잖아요. 800g. 손님의 정체는 횟집을 운영하는 유튜버였습니다. 소위 저울치기라고 불리는 수법으로 무게를 속이려다 걸린 겁니다. 일반 손님이 모르고 넘어갔다면 9만 원가량을 날릴 뻔한 겁니다. 올리려고 하는데 저울이 딱 꺼져버렸어요. 저 앞에서. 저울을 키면서 마이너스 200을 딱 하더라고요. 저 속구리가 800이 나가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부 횟집에 이런 부도덕한 수법이 알려지면서 정장 횟집 전체의 신뢰도 추락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관습처럼 행해지던 몇몇 상인들의 잘못된 행동을 이제는 완전히 뿌리 뽑아보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상인들은 물이 빠지는 바구니를 사용하고 무게와 가격은 꼭 손님에게 확인시켜주자는 양심 판매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손님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인 호객행위 금지도 포함됐습니다. 캠페인에 참가하는 가게 앞에는 이러한 홍보 문구와 현수막 등을 설치해 손님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고객을 속이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캠페인을 갖다 전부 다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믿고 이제 또 정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손님들이 믿고 올 수 있는 정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한 번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시의 체감 온도가 9도 내외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서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등반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내일도 맑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와 남부가 9도, 북부와 동부가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7도, 북부와 동부가 15도, 서부가 1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기온 1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송재호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송재호 의원은 법정에 출석해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 4월 선거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과 특별법 개정 약속이 자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과 선거관리위원회 방송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내년 1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14년간 자치경찰제를 운영한 제주는 이원화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 정책연구원장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원화 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며 경찰청법 개정안에 특례 조항을 삽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는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제2공항 건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범도민 추진협의회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항공수요 분산으로 안전한 공항 운영은 물론 제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2공항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며 정부와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도민 추진협의회는 현 제주공항 확장에 반대한다며 안전은 여론 수렴의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송악산 개발 사업자가 환경단체의 반대 활동을 무마하기 위한 로비를 시도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송악산 개발 사업자가 환경단체 활동가에게 송악산 개발 반대 활동을 줄여주면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제주도의 입장은 자신들이 대응하겠다며 대가를 묻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부정한 로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개발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에 배송되는 택배 도선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도민 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조 제주지부는 어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부터 진행한 적정 도선료 입법화 도민 서명운동에 11,000여 명이 참여했다며 관련법 심의가 시작될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송장에 부여되는 도선료는 제주의 경우 3,000원에서 7,000원까지 매겨지는데 택배 노조는 현행 도선료가 과다해 택배사 배만 불리고 있다며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제주 지역화폐 사용처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제주시와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의 농축산물 매출 비율이 55% 정도로 지역화폐 사용처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시켜야 제주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농협 하나로마트 포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반대 여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이 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며 오는 6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사실상 민영화 수순으로 돌봄 전담사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오는 6일 파업에는 제주 지역 돌봄 전담사 200여 명 가운데 노조 조합원 100여 명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